경진년 봄 꽃잎이 흩날리던 날이었죠. 한양 남대문 밖 장안에서 가장 큰 객주인 사매로에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23살의 홍두깨라 하는 사내였는데 하늘이 빚어낸 듯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두 어깨는 떡 벌어지고 팔뚝이 단단한 것이 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사매로의 주인 객주 어른은 두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는 어디서 자랐느냐? 뭘 먹고 걷기에 이리도 건장하단 말이냐? 두께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음을 지었죠. 뭘 특별히 먹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냇가에서 바위를 치우며 이리 자랐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 객주 어른은 웃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또 이리 시원시원하구나. 좋다. 너를 우리 사매루의 일꾼으로 쓰겠다. 그렇게 두께는 사매로의 새 머슴이 되었습니다. 객주 어른은 두께를 데리고 객주를 둘러보았습니다. 북쪽에서 온 인삼과 모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온 해산물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일꾼들은 저기 행랑채 맨 끝방에서 자게 될 걸세. 두께가 머물 방은 행랑채 맨 끝 다른 건물과 좀 떨어진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금보라는 노련한 머슴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내가 들어왔으니 한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여기 규칙은 간단하네. 객주 어른 말씀 잘 듣고 객주 물건에 손 떼지 말고 여자들 건드리지 말면 그만이야. 금보는 눈을 찡긋하며 마지막 말을 강조했죠. 여자들이라니요? 이 객주에 계집종이 7이나 있다네. 특히 그 중에 꽃분이 엄마라는 여인은 조심해야 하네. 지금은 방 청소와 손님 시중을 들고 있지. 눈빛이 마치 구미호처럼 남정네를 홀리니 조심하게. 두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산골에서 자라 여인이라곤 어머니와 누이 동생밖에 보지 못한 그였으니 한양의 아리따운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튿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두께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얼른 세수를 하고 객주 마당으로 나가 쓸기 시작했죠. 객주 어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그를 보고 흡족해했습니다. 부지런하구나. 자, 그럼 오늘 할 일을 일러주겠네. 뒤뜰 창고에 쌀자루가 들어왔는데 그걸 안채 광에 옮겨야 한다네. 두께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뒤뜰로 향했죠. 그는 한 번에 2자루씩 들고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쌀자루를 나르던 중 계집종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새로운 머슴이래요. 어쩜 저리 든든한지. 저렇게 힘이 센데 밤일은 얼마나 잘할까요? 마지막 2자루를 들고 가다 그만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여인의 비명과 함께 두께는 균형을 잃을 뻔했으나 재빨리 몸을 추스렸죠. 그러나 부딪힌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쌀자루를 내려놓고 손을 내미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이 두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은 넘었을 나이에도 피부가 곱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아이고 총각. 제가 길을 막고 있었네요. 여인은 두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향긋한 창포 냄새가 났죠. 새로 오신 일꾼인가 보네요. 이름이 어찌 되나요? 두께라 합니다. 다들 나를 꽃분이 엄마라 불러요. 방 청소와 손님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있지요. 두께는 그제야 금보가 말했던 구미호 같은 여인이 바로 이 꽃분이 엄마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녀가 구미호보다는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가 살짝 들려 발목이 드러났는데 복숭아처럼 탐스러운 살결이 그의 눈에 꽂혔죠. 두께는 입안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매루에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두께는 이미 객주일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장작 패는 솜씨는 객주 안에 화제가 되었죠. 한 번의 도끼질에 장작이 깔끔하게 두 동강이 나는 모습을 보고 계집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힘 좀 보세요. 하룻밤 같이 보내면 뼈가 녹을 것 같아요.
두께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의 치마가 봄바람에 살랑이며 유연한 몸매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총각 객주 어른께서 뒤편 창고에 있는 쌀자루를 안 채 광에 옮기라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꿀물이 흐르듯 달콤했죠. 나와 함께 가요. 창고 열쇠가 4개 있으니까요. 둘은 나란히 객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치마가 바람에 날릴 때마다 석류같이 탐스러운 발목이 드러났고 두께는 자꾸만 그곳으로 시선이 향했죠. 총각은 고향에 두고 온 처자는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께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런가요? 참 이상하네요. 총각같이 든든한 사내가 어찌 신부감이 없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살짝 웃으며 두께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 두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꽃분이 엄마가 품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녀의 치마가 휘날렸죠. 놀란 그녀가 치마를 잡으려 허둥지둥하는 사이 열쇠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이 동시에 열쇠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 그만 문틀에 머리가 부딪혔죠. 꽃분이 엄마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듯하자 두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께의 아랫도리가 꽃분이 엄마의 엉덩이에 그만 철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신했고 저고리 아래로 느껴지는 잘록한 허리의 감촉 또한 마치 비단결 같았죠. 그렇게 되어버리니 두께의 물건은 터질 듯이 더 커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께는 가까이서 꽃분이 엄마의 풍성한 엉덩이와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분내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꽃분이 엄마도 두께의 물건이 온전히 느껴졌지만 내색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놓으셔도. 꽃분이 엄마의 말에 두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죠. 창고 빗장을 위로 올리고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둑한 창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두께가 쌀자루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죠.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이런 빗장이 내려와 버렸나 봐요.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쌀자루 위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꽃분이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은 어떻게 한양까지 오게 되었나요? 고향에서 먹고 살게 없어 떠돌다가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객주 어른을 만났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서요. 참 외로우셨겠네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꽃분이와 둘이서 객주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창고 안은 점점 더워졌죠. 꽃분이 엄마는 저고리 깃을 살짝 풀었고 두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만 그녀의 하얀 목덜미로 눈길이 갔죠. 그녀의 목덜미에서 흘러내린 땀방울 하나가 저고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그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러 총각과 함께 오고 싶었어요. 두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죠. 총각이 객주에 오신 날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내들과는 달리 착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내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총각은 특별해요. 남편이 떠난 후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총각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꽃분이 엄마의 말에 두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살냄새와 함께 그녀의 옷에서 배어나온 난초향이 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두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운가 보네요. 저고리 깃이 다 젖었어요. 꽃분이 엄마가 손을 뻗어 두께의 땀에 젖은 목덜미를 닦아주었죠. 그녀의 손끝이 닿자 두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죠. 아주머니도 더우신 것 같은데.
두께는 담대하게 그녀의 목덜미에 흐르는 땀방울을 손가락으로 살짝 훔쳤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꽃분이 엄마의 숨결이 가빠졌죠. 그녀의 저고리 깃이 더욱 벌어지며 속저고리의 분홍빛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총각,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죠. 두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두께는 그녀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 쉽게 풀리지 않자 꽃분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고름을 풀었죠. 총각,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열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두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말고 누가 알겠어요. 그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결심한 듯 그의 품에 안겼죠.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엉켜들었고 깊은 열정이 두 사람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왜 자물쇠는 떨어져 있고 빗장은 내려와 있지? 금보의 목소리였죠. 둘은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금보 영감님, 저희예요. 바람에 문이 닫혀서 안에 갇혔어요. 금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꽃분이 엄마의 풀어진 머리카락과 두께의 흐트러진 옷깃이 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금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객주 어른께서 잔치 준비 때문에 꽃분이 엄마를 찾고 있다네. 꽃분이 엄마는 두께에게 짧게 인사하고 창고를 나갔죠. 나가기 전 그녀는 두께에게 눈짓을 보냈는데 그 눈빛에는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보는 두께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봐, 두께. 내가 뭐라 했었지? 여자들 조심하라고 했지? 특히 꽃분이 엄마는 위험하다고. 그녀는 객주 어른의 옛 첩이었어. 지금도 객주 어른이 그녀를 특별히 여기지. 그 여자에게 빠지면 자네 앞날이 위험해질 수 있어. 두께는 놀란 눈으로 금보를 바라보았죠. 꽃분이 엄마가 객주 어른의 첩이었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말았죠. 창고 안에 남아있는 그녀의 냄새가 아직도 그의 감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저녁 두께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의 혼란을 달래기 위해 계속 일을 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꽃분이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입술의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각, 꽃분이 엄마가 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녁 노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두께는 말을 잃었죠. 그녀의 옷 같은 피부는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고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아니, 그런 걸 어찌 쉽게 잊는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 총각. 잘못해서 객주 어른한테 들키는 날엔 저희 둘 다 큰일 나요. 들켜도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죠. 객주 어른께서 아시면 총각은 객주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두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내일 새벽에 우물가에서 만납시다. 할 말이 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두께의 가슴에는 이미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께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그의 몸은 그녀의 냄새를 기억하며 달아올랐죠. 아침 햇살이 3회로 객주의 마당에 내리쬐던 날이었죠. 두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죠. 두께 총각, 물 한 모금 마시며 해.
달콤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부엌에서 일하는 과부 김천댁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우유처럼 하얀 피부와 가느다란 허리가 눈길을 끌었죠. 김천댁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나 객주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물을 마실 때 과부 김천댁의 시선이 그의 모굴대를 따라 오르내렸죠.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음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유, 총각은 정말 힘이 세던데. 어제는 쌀자루 20개를 혼자서 옮기셨다면서? 별것 아닙니다. 시골에서 늘 하던 일인걸요. 두께가 수줍게 웃자 과부 김천댁은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죠. 그 모습은 마치 달콤한 과일을 앞에 둔 사람처럼 음심이 가득했습니다. 점심때 부엌으로 와봐. 두께 총각 몸보신에 좋은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놓을 테니. 오늘은 내가 직접 닭 한 마리를 삶았다고.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애교 있게 말할 때 저고리 깃이 살짝 벌어져 하얀 가슴골이 드러났죠. 두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과부 김천댁이 부엌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치마가 바람에 살랑이며 유연한 걸음걸이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뒷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몸매가 풍기는 유혹은 시선을 붙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께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을 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안채 처마 밑에 꽃분이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죠. 평소와 다른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두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두께가 인사를 하자 꽃분이 엄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이 두께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점심때가 되자 두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내는 가운데 그는 조심스레 부엌 문을 열었죠. 아이고, 정말 왔네. 이리 앉아봐. 과부 김천댁은 두께를 부엌 안쪽 자리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을 내놓았죠. 밥과 국 외에도 닭고기와 나물, 생선구이까지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닭다리를 한번 먹어봐. 힘이 날 테니. 과부 김천댁은 손가락으로 닭다리를 쭉 찢어서는 두께의 입 앞에 가져갔죠.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두께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뭐해 입을 벌려 닭다리를 받아먹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의 눈에는 유혹의 눈빛이 일렁였죠. 과부 김천댁은 자신의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17에 시집을 갔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였죠.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총각은 어찌 장가를 안 가셨나? 올해가 몇이지? 23입니다. 아직 장가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고, 꽃 같은 나이네. 총각 같은 사내는 어여쁜 색시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꽃분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김천댁 객주 어른께서 오늘 저녁 손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던 꽃분이 엄마는 두께를 보고 굳어졌죠. 그녀의 눈이 두께와 과부 김천댁 그리고 차려진 음식들 사이를 오가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손님이 오신다고? 알았네. 저녁 준비를 잘 해놓을게. 과부 김천댁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승리의 깃발과도 같았죠. 꽃분이 엄마는 입술을 꼭 다물고 두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두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꽃분이 엄마의 모습을 찾아 안채로 향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두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꽃분이 엄마가 빨래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두께 총각. 차갑게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우물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출렁였습니다. 오늘 점심때 부엌에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소. 날카로운 말투에 두께는 당황했죠.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에 숨겨진 질투와 상처가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김천댁 아주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김천댁은 음식 솜씨가 좋지요.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쓸쓸함에 두께는 가슴이 아팠죠. 손목을 잡아 그녀를 붙들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저 괜찮아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총각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요. 꽃분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두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내리친 듯 두 사람 사이에 전율이 흘렀죠. 아주머니, 잠깐만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라뇨.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죠? 저는 김천댁 아주머니에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음식을 얻어 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내게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총각에 뭐라도 되나요? 두께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어제 창고에서 일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꽃분이 엄마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두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각, 우리 사이는 안 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객주 어른의 예전 첩이었던 나와 어울리면 총각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가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객주 어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김천댁까지. 꽃분이 엄마의 눈에서 질투의 불꽃이 일었다 사그라졌죠. 그 순간 두께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질투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꽃분이 엄마가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을 숨기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두께는 멀어지려는 그녀를 뒤에서 힘껏 안았습니다. 우물가 뒤편 버드나무 그늘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려주었죠. 총각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여자에게 마음을 주시다니.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 몸이 달아올라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물동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 김천댁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꽃분이 엄마는 황급히 두께의 품에서 빠져나왔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천댁, 이건! 아이고,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알면 어쩌시려고. 과부 김천댁의 목소리에는 독사와도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께에게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총각. 저녁 준비가 바쁘니 이만 실례할게요. 그녀가 사라지자 꽃분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깃든 불안이 두께의 마음을 움켜쥐었죠. 이제 어떡하죠? 김천댁이 객주 어른께 말하면 말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총각은 너무 순진하네요. 김천댁은 이제 우리의 약점을 쥐게 됐어요. 그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사이를 폭로할 수 있다고요.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꽃분이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두께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워요, 총각. 암튼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두께는 행랑채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죠.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방바닥에 하얀 자국을 남겼습니다. 금보 영감이 조용히 속삭였죠.
저번엔 꽃분이 엄마랑 정분이 나더니 이번엔 김천대까지 가세를 했나 보지? 무슨 말씀이신지. 둘 다 객주 어른과 특별한 사이였어. 꽃분이 엄마는 객주 어른의 예전 첩이었고 김천댁은 객주 어른이 객주에 데려온 여종인데 예전에 객주 어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었지. 근데 꽃분이 엄마가 오면서 김천댁은 뒷전으로 밀려났어. 두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두 여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두 여인 모두 자네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하게. 여자들의 질투는 정말 무서우니까. 그날 밤 두께의 마음은 구름 낀 밤하늘처럼 어두웠지만 한편으로는 두 여인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꽃분이 엄마의 질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는 증거였으니까요.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3회로 객주의 기와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흙바닥은 금세 진흙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께는 창고 앞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죠. 흩날리는 빗방울이 땅에 부딪히는 모습이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바깥일을 하기 어렵겠구먼. 창고 정리나 하게나. 금보영감의 말에 두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비가 내리는 날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빗속을 뚫고 창고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서자 낡은 목재 향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희미한 빛이 높은 창문으로 들어와 어둑한 창고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창고 문이 살며시 열리고 꽃분이 엄마가 빗물에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저고리는 살결에 달라붙어 그 아래 감춰진 몸의 굴곡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주머니, 이런 날씨에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두께의 목소리가 떨렸죠. 꽃분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죠. 두께는 그녀를 반기며 깊숙한 창고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두께가 미리 준비해둔 멍석이 깔려 있었죠. 아주머니, 앉으십시오. 젖으셨을 텐데 이것이라도 덮으세요.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옷을 받았죠. 총각, 요즘 김천댁이 우리를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요. 꽃분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두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머니를 지킬 테니. 그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총각, 우린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객주 어른께 들키면 알았다면 이미 저를 내쫓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빗소리에 묻혀 작은 속삭임을 나누었죠. 그들의 속삭임은 점차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 딸 꽃분이는 제가 객주 어른의 첩이 되고 난 후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제 전부랍니다. 꽃분이 엄마의 눈에 모성의 빛이 어렸죠. 두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더 곱지요.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졌고 그들의 심장 소리도 함께 커져갔죠. 사실 창고에 오기 전부터 아주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꽃분이 엄마의 뺨이 붉게 물들었죠.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죠.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아주머니 때문에 이리 뛰고 있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눈빛이 떨렸죠. 꽃분이 엄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각, 이런 감정은 오래전 남편이 떠난 후 처음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두께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두 사람의 격렬한 숨소리를 가려주었죠. 멍석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얽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불타오르다 이내 지쳐 서로의 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죠. 누구세요? 두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금보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죠. 비가 그쳤다네. 주인 어른께서 한채 마루를 수리하라 하시니 어서 가보게나. 네, 곧 가겠습니다. 두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금보 영감은 눈치는 빨라도 입은 무거운 것 같았거든요. 꽃분이 엄마는 서둘러 젖은 저고리를 입었고 두께는 그녀를 도와 고름을 메어주었죠. 아주머니, 조심해서 나가야 해요. 저는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꽃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총각.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창고에 홀로 남은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회로 객주에 초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두께가 물동이를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물을 깃는구먼. 참 힘이 넘치는 사내야. 부엌대기 할멈이 두께를 보며 감탄했죠. 과부 김천댁은 냉큼 칼질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두께의 움직임을 쫓으며 미세하게 떨렸죠. 물이 그리 많이 필요한가요? 안채 쪽에 자주 드나드네요.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물을 깃는 시간과 꽃분이 엄마가 안채에서 나오는 시간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요. 아이고, 총각은 객주 어른명을 참 잘 따르는구먼. 꽃분이 엄마가 안채 청소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다 하니 매일 부지런히 물을 깃는 게지. 부엌대기 할멈의 말에 과부 김천댁의 입술이 일그러졌죠. 그녀는 손에 쥔 칼을 도마 위에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시킨 거라고요. 그렇다네. 객주 어른께서 꽃분이 엄마에게 안채 정리를 맡기셨거든. 두께는 그저 돕는 것뿐이라고 하던데. 과부 김천댁은 칼을 더욱 세게 내리쳤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질투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두께가 물동이를 들고 안채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꽃분이 엄마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꽃분이 엄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부엌까지 들려왔죠. 그녀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담긴 은밀한 달콤함이 과부 김천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현이, 지금 그렇게 실컷 웃어두거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테니. 그날 저녁 객주 어른은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과부 김천댁이 새로 끓인 국화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객주 어른, 새로 핀 국화로 차를 우렸습니다. 드셔보시지요. 과부 김천댁은 공손히 차를 올렸죠. 그녀의 하얀 손목이 소매 끝에서 살짝 드러나 객주 어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향이 좋구나. 김천댁, 자네 차 솜씨는 여전하구먼. 별 말씀을요, 나리. 과부 김천댁은 머리를 숙였죠.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은근히 보이는 속살이 객주 어른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객주 어른이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요즘 안채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알기엔 별일 없는데. 꽃분이 어미가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새로운 두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고요. 객주 어른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는 차를 내려놓고 과부 김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저 꽃분이 엄마가 두께와 대화할 때면 얼굴이 활짝 웃는 게 보기 좋아서요. 꽃분이엄이나 자네나 모두 나한텐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물론입니다, 나리. 제가 어찌 감히 소문을 내겠습니까? 다만 며칠 전 창고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숨결이 닿을 듯 가까이 서 있더군요. 객주 어른의 체면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뿐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중에 살펴보마. 과부 김천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이제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죠. 그때 과부 김천댁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총각,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아, 김천댁. 안녕하세요. 두께는 공손히 인사했죠. 과부 김천댁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총각, 요즘 안채에 자주 가던데 무슨 일이 많은가? 두께는 얼굴이 굳었죠. 그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저 꽃분이 엄마가 청소할 때 물이 필요하다 하여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군. 꽃분이 엄마는 참 복이 많은 여편네야. 총각같이 든든한 사내가 도와주니. 과부 김천댁의 목소리에는 꿀이 발린 듯했지만 그 안에 질투가 스며 있었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그 순간 그녀의 채취가 아침 공기를 타고 두께에게 닿았습니다. 진한 살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죠. 총각,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가? 내가 인삼을 넣고 닭죽을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른 일이 혹시 꽃분이 엄마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두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 아닙니다. 그저 창고 정리를 해야 해서요. 창고? 요즘 총각이 창고에 자주 가더군. 특히 꽃분이 엄마가 물건을 찾으러 간다는 시간에 말이지. 두께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죠. 김천댁,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총각, 조심해. 꽃분이 엄마는 객주 어른의 여인이야. 그녀를 범하는 자는 중한 벌을 받을 게야. 과부 김천댁의 말에 두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가슴께에 바짝 다가섰죠.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객주 어른께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꼭 와. 내가 총각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 과부 김천댁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위협과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 기다리고 있을게.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빨래를 하러 갔죠.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꽃분이 엄마는 안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부 김천댁이 찻주전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국화 향이 방 안에 퍼졌죠. 꽃분이 엄마, 차 한 잔 마시지 않으련? 꽃분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과부 김천댁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만 빨래가 많아서. 잠시 쉬어가며 하는 게 어때? 무리하면 안 되지. 과부 김천댁은 차를 따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꽃분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았습니다. 고맙네요. 두 여인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죠. 과부 김천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꽃분이는 어떠한가? 혼기가 다 찼을 텐데. 네, 곧 16이 됩니다. 좋은 사윗감을 찾고 있지요. 그래, 그나저나
어미의 행실이 딸의 혼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니 행실을 조심해야 하지. 꽃분이 엄마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었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부 김천댁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별말은 아니네. 다만 요즘 객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말이야. 소문이라니요. 꽃분이 엄마와 두께가 창고에서 자주 만난다더군. 물론 나는 믿지 않지만 사람들 입에 올라간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니. 꽃분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창고에서 물건을 찾고 두께 총각은 그것을 도와줄 뿐이지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하지만 객주 어른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면 어찌 될지. 김천댁 당신이 객주 어른께 말했나요?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직은. 하지만 소문이 더 퍼지면 누군가 객주 어른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지. 자네가 두께 총각에게서 멀어지면 돼. 그리고 내가 두께 총각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뭐라고요? 두께 총각을 내가 품고 싶어서 그러지. 자네만 물러나면 내가 알아서 두께의 몸과 마음을 채울 테니. 꽃분이 엄마는 분노로 떨고 있었죠. 당신이 그토록 음흉한 여자였다니. 나는 절대로. 조심해야지, 꽃분이 엄마. 자네의 딸 꽃분이 앞날을 생각해봐. 객주 어른이 이 소문을 들으시면 꽃분이의 혼사는 물 건너갈 게 뻔하지. 과부 김천댁의 협박에 꽃분이 엄마는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꽃분이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건 자네의 행동에 달려있지. 두께와의 관계를 끊고 그를 내게 넘기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야.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죠. 그녀는 꽃분이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뱀처럼 차갑게 꽃분이 엄마의 몸을 감쌌죠.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어, 꽃분이 엄마. 과부 김천댁이 나간 후 꽃분이 엄마는 오열했죠. 그녀는 두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를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두께는 창고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이 시간에 꽃분이 엄마가 왔을 텐데 오늘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주머니가 왜 안 오시지?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두께는 반가운 마음에 돌아봤는데 들어온 사람은 과부 김천댁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새로 빗었고 은은한 분내를 풍기고 있었죠. 총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구먼. 아니, 김천댁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과부 김천댁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죠. 총각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지. 저녁을 거르고 일할 것 같아서. 두께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보따리를 받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꽃분이 엄마를 보셨습니까? 아, 꽃분이 엄마.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방에 들어갔어. 아마 당분간 총각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던데.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니죠? 걱정 말어. 큰 병은 아니니. 다만 꽃분이 엄마가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부탁이요? 그래, 당분간 총각을 만날 수 없으니 대신 나보고 총각을 잘 돌봐달라고 하더군. 과부 김천댁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죠. 두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과부 김천댁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보따리 끈을 풀었죠. 김천댁, 제가 꽃분이 엄마와 어떤 사이인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해라고. 내가 두 사람이 창고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죠. 두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객주 어른께 말하지는 않을 테니.
대신 과부 김천댁은 한 걸음 다가와 두께의 가슴에 손을 얹었죠.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고 그 열기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총각이 외로운 나를 좀 위로해주면. 그러면서 김천댁이 두께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매만지자 두께의 그것이 미칠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께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이성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김천댁은 기뻐하며 더욱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두께의 몸이 조금씩 달아올랐죠. 두께는 김천댁의 허리를 커다란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과연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버리고 김천댁의 농익은 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편 객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꽃분이 엄마가 두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죠. 그렇게 3회로 객주에는 깊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사랑과 질투, 욕망과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두께와 꽃분이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